네, 반갑습니다. 퀀트 프로입니다. 자, 우선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왔죠. 러시아군 일부가 네, 그림 이거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또 철수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일부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또 밤새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은 맞지만 왜 좋은 소식은 늘 국내 증시 마감 뒤에 나오는 걸까요? 좀 물론 이러한 소식의 마감 후 동시효과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나왔다면 훨씬 임팩트가 강했을 거고 하루 더 이어갈 수도 있는 일을 우리는 꼭 이렇게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인데요. 물론 아쉬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또 뭐 코스닥의 경우에는 3.67%, 네, 아주 뭐 예상보다도 더 강한 상승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소리에 대해서는 좀 이만하고,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나토 등은 아직까지는 이 철수 사실이 검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는 유럽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뭐 여러 이슈들에 대해 대화를 좀 지속을 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라고 좀 발언을 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네, 이렇게 최근 시장에 좀 큰 악재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일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날 발표된 또 미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높게 나와서, 네,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시장 전망치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크게 뛰어넘는 이제 전월 대비 1.0%로 나타나면서, 원래 기존에 0.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배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또 미 제조업 지표도 시장 예상치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을 틀기에는 경제 지표들의 부진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가장 위험하고 큰 악재에 대해서 우려가 좀 일부 해소된 만큼 그래도 시장 상황에 아주 뭐 강한 반등은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 강하게 반등 나온다고 해서 뭐 한순간에 포지션 바꾸셔서 무리하게 달려드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현재 포트 상황이 좀 안 좋을수록 포트 이제 리밸런싱을 해 간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하나둘씩 고쳐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긍정적인 리밸런싱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작년 분위기를 바꿔서 작년 5월에서 6월 초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죠.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대한전선은 향후 상당히 좀 복잡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조금 뭐 이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스케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선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무상 감자에 따른 거래 정지가 있었어요. 이거 정지가 나오면 보통 뭐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인해서 무상 감자에 따른 거래 정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감자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감자는 자본 감소의 준말이고 말 그대로 자본을 좀 줄인다는 건데, 뭐 주식 하시더라도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도 뭐 차트적이나 뭐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시고 조금 이런 기업 용어나 회계 관련 용어에는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뭐 수학 싫어하듯이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회계 관련 용어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갈 텐데요. 일단 대한전선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감자는 보통 악재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 주식에는 어떤 부분에도 100%는 없는데, 일단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보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회계상 이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이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결국은 자산이라는 거고, 부채에서 발생된 이자는 매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본을 갉아먹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본을 갉아먹게 되고,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 잠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 잠식은 또
상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업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고, 때문에 부채를 줄여서 이제 손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좀 급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편적으로 감자를 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감자를 진행해서 자본을 줄이면서 이 잉여금을 남겨서 이제 부채를 상계 처리하는데, 상계도 네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계 용어예요. 상계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없앤다라는, 그러니까 네팅을 한다라는 건데, 그 상계 처리에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건데요. 하지만 결국 이제 회사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감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자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또 대한전선은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감자에 이어서 곧바로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점은 약 40%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호반에 참여해요. 40%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호반이 이제 신주 배정 비율로 환산을 하면 약 2천억 정도의 금액을 청약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이는 이제 대한전선을 믿고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또 이러한 특이점만 제외한다면 최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감자와 유상 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좀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으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사업 내용들이 그 회사들과 또 전부 다르고, 이런 케이블 관련 사업은 또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케이블 쪽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사업이 국가에서 기관 산업으로 추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도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바로 어제죠. 또 기사 한번 보실 텐데, 네, 바로 어제 대한전선이 이제 미 전력회사로부터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인데 이게 지금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조인데, 그런데도 1% 상승에 그쳤었고, 또 금일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이 3.6%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주가가 2% 오늘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이거는 주가로서 직접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리스크가 거의 없고 오히려 호실적 발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뭐 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 이런 기업에 섣불리 다가서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100% 없기 때문에 상승해야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올 수도 있다에 우리는 베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도박하는 거 아니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최대한 더 좋은, 가능성 있고 훨씬 성장성 좋은, 리스크 적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대한전선의 감자와 이제 유상증자 동시 진행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오늘 뭐 시장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강하네요. 하락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하지만 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좋다고 해서 완벽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딱 확신해서 뭐 확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니까 성급하게 절대 달려들지 마시고 기존 포트들 차분하게 리밸런싱 해 나간다, 이런 생각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저 오랜만에 좀 한숨 돌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기존 투자 중이셨던 뭐 종목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이러한 날에 뭐 대부분 코스닥이 이 정도 오르게 되면은 뭐 많이 오르기 마련이죠. 뭐 4에서 5% 정도는 뭐 많이들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 종목 1에서 2%밖에 안 오른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급함 너무 가지면서 오히려 조급함 좀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한 박자 좀 천천히, 오늘 뭐 이렇게 상승분에 대해서 뭐 지수적인 상승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좀 어느 정도 괜찮구나, 안정적이구나 정도로 차분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제 K카 종목 경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케이카 종목의 경우에는 2월 3일에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영상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뭐 28,000원 이하에서 진입을 하셔라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뭐 이미 수익 실현 한번 했었죠. 수익 실현 1차적으로 하고 남은 물량 일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2차적으로, 왜냐면 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한 번은 보셨지만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두 자리 수익률 한번 챙겨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어제 시장 하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바로 오늘 강하게 올라와 주죠. 9%면 시장보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나머지 차분하게 들고 두 자리 수익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뭐 1차 수익 챙기셨기 때문에 이미 뭐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시장 충격보다도 어제는 좀 더 많이 하락한 게 맞아요. 네, 맞죠. 6%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뭐 1차 수익 이미 챙겼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신 분들은 없으셨을 텐데, 뭐 그 와중에도 그저 뭐 당일 하락분에 대해서 아 어떡하지, 오늘 뭐 6%나 떨어지네, 아 이거 끝났구나, 망했구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미 수익도 한번 챙겼고 일부 또 남겨서 더 큰 수익 노리고 있는데 불안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때 못 잡으셨던 분들, 어제 다시 하락 때문에 이제 진입가 또 와주면서 다시 바로 진입하셔서 오늘 크게 수익 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10%까지 두 자리 수익 오늘 바로 챙기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남은 물량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에 이게 조금 악재가 생겼다 이러면은 남은 물량 그냥 바로 처분하셔라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이거 두 자리 이제 두 자리까지 수익률까지 그냥 챙기시면 되니까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실적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차분하게 남은 물량 더 큰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다음에 대연 종목이 있어요. 네, 대연 뭐 아쉽게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때죠. 이때 2월 9일이네요. 네, 2월 9일에 이제 위메이드 전망 통해서 이때 한번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을 드렸고, 1차 이제 2,450원부터 해서 2,450원까지 분할로 한 3분할 정도로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다음날부터 이거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날부터 조금 이때는 시장이 하필이면 또 반등이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또 그 시장 상승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1차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이미 첫날에 두 자리 승수 바로 챙기셨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이때는 뭐 조금 한두 호가 정도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어제 시장 하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2,420원 저가 보시면 네, 같이 볼 텐데 2,42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45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입을 하셨을 거고, 뭐 지금도 오늘도 뭐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죠. 6.4%.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아까 뭐 고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파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거 매도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팔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전혀 뭐 상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지금도 금일만 6%고, 지금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 8% 이상 수익권은 있으신데, 뭐 5% 수익권 이상부터는 분할로 챙기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로 챙기시고, 그리고 또 지금 뭐 5에서 9%,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오늘 수익 다 어제 진입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5에서 9% 내에서 수익 계속해서 챙기셨을 거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이거는 지금 두 자리 이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 보시면 되시고요. 또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이날에 2월 10일 날도 바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유튜브는 이제 실시간 소통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통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도 조금 더 하단에서 조금 안정적일 때 드리고, 목표가도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목표가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드리고 있어요. 네,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양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뭐 구독, 좋아요 계속해서 많이 눌러주신다면 리밸런싱에 도움 드릴 수 있는 종목, 퀀트 분석을 통해서 나온 종목들로 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셔서 빠르게 이렇게 좀 놓치시는 일 없도록, 나중에 아쉬워하시면 좀 소용이 없잖아요. 놓치시는 일 없도록,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알림 설정만 딱 눌러주셔서 빠르게 확인해 보셔서 조금 이렇게 수익 한 번씩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